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구진성님, 원혜인님, 미국 주식 인생오리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세 분 모두 이번에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젯밤에 올린 멤버십 전용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테슬라에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단타로 왔다 갔다 하실 게 아니라면 긴 호흡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 절대 한 번에 몰빵 들어가시는 분들은 안 계셨으면 합니다. 설령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지금이 최저점이었고 추가 물량에 더 욕심이 나서 나중에 불타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올지언정 그래도 테슬라 같은 종목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몰빵으로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아직은 테슬라가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수십 년 동안 정상의 자리에서 결과로 입증한 기업이 아니니까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 관리는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과 채권 시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 다음 주가 왜 불안한지, 이건 사실 그냥 저라는 한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음모론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저런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토대로 제 주장에 대한 논리를 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면 충분히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나름 일리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는 나스닥 증시는 하락, 그리고 채권은 보합권에서 끝이 났습니다. 어제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라고 하면 PCE 수치 발표가 있었죠. 전반적으로 다 예상치에 부합하게끔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거슬렸던 부분이 개인 지출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이 예상치가 0.4였는데 0.7이 나왔습니다. 너무 심하게 뛰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채권이 한동안 방향성을 못 잡고 이걸 올려야 되나 내려야 되나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물가 수치 자체만 보면 분명히 채권 가격이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근데 그 전날 발표된 GDP 수치도 그렇고 요새 자꾸 소비 심리가 너무 뜨거운 상태임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자주 나와서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인플레 하락이 힘들 수 있잖아요. 오히려 최악의 경우에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면 결국 인플레를 낮추는 정책이라는 게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확 죽이면서 소비 수요를 애초에 차단해 버리는 건데, 이게 이렇게 소비 심리가 강한 모습이 계속 보이면 여러모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거슬려 하며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워낙 물가 수치 자체가 좋게 나오긴 해서 결국 보합으로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가 바로 다음 주 PCE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인플레에 대해 유독 저렇게 자신만만해 보이는 게 아무래도 PCE 수치가 잘 나올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그때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습니다. PCE 수치는 어쨌든 잘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엔 인텔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에 안 좋은 분위기를 몰고 왔죠. 이건 제가 어제 올린 멤버십 전용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그냥 이게 여러모로 폭락의 타이밍이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그동안 반도체 섹터가 크게 올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만 냅뒀어도 어차피 주말을 앞두고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조정이 들어갔을 법 했는데, 마침 인텔이 매도에 대한 명분을 더 확실하게 준 거죠. 그래서 어제는 반도체 섹터가 아주 크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XL이 막 8% 넘게 빠졌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행이었던 부분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남아 있어서인지 나스닥 증시는 반도체 섹터가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선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1월 30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이때 있을 분기 국채 발행 계획 관련해서 불안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요. 왜냐면 이번에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블룸버그에서도 이번 채권 규모는 역대급 규모가 될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특히 10년물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채권 상태가 최악을 달렸을 때 그때 그 시발점이 됐던 게 결국 재무부의 3분기 국채 발행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였거든요. 이때 7월 말에 엄청난 규모의 장기 채권 발행 계획안이 발표가 됐고 이후 채권이 어떤 꼴이 됐는지는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 동시에 주식시장도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죠. 근데 지금 보면 그때랑 분위기가 너무 비슷합니다. 재무장관 옐런이 계획안 내기 전쯤에서 언론에 나와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 뉘앙스랑 느낌이 너무 비슷합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좀 조용히 있던 옐런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무슨 뭐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을 그만 제공해줘야 한다는 말을 해대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황당한 게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이 2025년 내년까지예요. 근데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이번에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져서 재선에 성공 못하면 어차피 옐런 당신도 잘리는 거잖아. 잘리겠지. 옐런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완전 뼛속부터 민주당 사람이니까. 근데 이 부분을 자기가 의미 없이 저렇게 자극을 해대는 게 어이가 없죠. 그리고 또 갑자기 뜬금없이 연방거래위원회도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그러고, 아무튼 이게 보면 신나게 잘 달리고 있던 주식시장을 어떻게든 좀 빠그러뜨리려는 속셈이 너무 보였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주식시장이 너무 잘 달리면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주식이 폭발적으로 오르기만 하면 정해진 이자만 받는 재미없는 채권을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좀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을 어느 정도는 채권 쪽으로 옮겨지게 하기 위해 옐런도 저런 멘트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최근까지 채권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물론 뭐 TMF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회복하려면
하려면 한참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발표되는 인플레 수치들 뚝뚝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던가 바로 그 전날 있던 7년물 입찰이 매우 성공적으로 끝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나름 미래 전망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판이 적당히 잘 깔렸을 때 장기채를 많이 발행해 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리고 또 지난번 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보고서에서도 보셨다시피 정부 부문 공공 일자리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이거 다 돈지랄이거든요. 다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GDP 수치 나오고 이런 거 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GDP라는 게 결국 정부에서 푸는 돈이 많아지면 이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바이든 정부는 정말 계속해서 엄청난 돈을 써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이번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은 매우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필 이 계획안을 내놓는 날이 FOMC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FOMC에서 약간이라도 매파적인 발언이 튀어나오면 채권이며 주식이며 평소보다 더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인플레 수치는 좋게 잘 나오고 있어서 웬만하면 파월도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무난하게 끝낼 것 같긴 한데 또 혹시 모르는 거니까요. 소비 심리가 계속 불타오르고 있는 부분도 거슬리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이 모든 게 저의 쓸데없는 걱정이기를 기우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제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저와 멤버십 회원분들이 이번에 매수에 들어간 LABD, 라브숏은 매우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